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6일 일요일 오후네요. 2시 정도 된 시간인데요. 점심 먹고 조금 쉬고 자료를 좀 정리하고 이렇게 좀 영상을 좀 만드는데요. 코로나 이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일주일 다시 연장을 시켰는데 맞아요. 저번처럼 약간 좀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게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현재 많은 분들이 아직 불편을 겪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일주일 정도 더 견뎌내면 이 상황을 조금 참아내면 훨씬 더 좋은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코로나 확진자도 지금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다른 나라와는 다른 정말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힘을 확실히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영국에서 이제 램시마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임상 환자 수 늘리고 있는 그런 기사 내용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을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또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했죠, 이번 주가. 그래서 금요일 마감한 미국 시장의 어떤 반등 포인트, 그리고 흐름,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드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 이제 쉴 텐데요. 노동절로 인해가지고. 그 이후 어떤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인가. 뭐 전망보다는, 제가 생각한 어떤 견해, 그런 부분들 좀 얘기 한번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 시장 그 마감부터 한번 좀 전달해 드릴게요. 미국 시장에 이제 큰 어떤 이슈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과열된 어떤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열을 좀 식혀주는 그런 조정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이제 목요일 날 좀 크게 빠졌죠. 이렇게. 나스닥 지수 자체가 5% 정도 이제 크게 빠졌는데요. 그 지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와, 무서웠어요. 저도 이제 조금 늦게까지 보다가 이제 잠들었었는데 장중에 이제 지수가 5%까지 빠졌었어요. 나스닥 지수가. 마감은 마이너스 1.2%니까 반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등이 나왔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빠지지 않을 거라 봐요, 저는. 추세적으로 막 붕괴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세게 과열됐기 때문에 세게 조정을 받는 거고, 이게 시간은 좀 필요한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V자로 확 올라가긴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미 대선 전까지 다소 좀 조정이 있을 거다는 얘기를 드린 게 그런 내용이고요. 이번에 세게 받았는데 흐름을 보니까 추세적인 붕괴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나스닥 지수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도 다 동일하게 이제 밑꼬리 크게 그리면서 반등 나온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요. 종목단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종목단의 흐름을 보면 먼저 애플부터 볼게요. 애플 플러스로 마감됐어요. 와, 진짜 8%까지 빠지다가 플러스권으로 마감했다는 거. 와, 무섭네요. 이게 뭐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이제 콜옵션 매수를 기술주 위주로 세게 했다. 뭐 그런 어떤 기사도 나왔던데 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거는 추세 붕괴라기보다는 과열을 좀 시켜주는 센 조정이었다. 그렇게 좀 생각되고요. 이 정도에서 막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하락이 뭐 아시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국내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도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이게 어떤 시장의 리스크라든지 뭐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미국 기술주만의 어떤 문제, 과열을 시키는 차원의 어떤 흐름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제 중요한 종목이 또 테슬라죠. 테슬라도 보시면 2.7%. 근데 이제 시간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빠졌어요. 왜냐하면 S&P 지수 거기 편입이 좀 실패되면서 뭐 언젠간 되겠죠. 근데 일단은 이번에 그 내용 때문에 빠지겠지만 월요일 날 빠지겠지, 아니, 화요일이겠네요. 쉬니까 화요일 날 빠지겠지만 추세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와우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섭다.
그리고 이제 아마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다 이제 마이너스 마감하긴 했지만 밑꼬리 크게 그렸죠. 예. 알리바바, 페이스북 다 이제 밑꼬리 크게 그리면서 조정을 좀 보이는 어떤 형태고요. 양호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요 이제 바이오 종목들 한번 볼게요. 뭐 백신 관련주는 좀 빠졌거든요. 백신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좀 기사 좀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미국 쪽에 이제 헬스케어 업종 지수는 이번에 이제 기술주 빠질 때 같이 많이 안 빠졌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뭐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1.2% 상승했네요. 존슨존슨,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 킵, 화이자, 노바티스타, 뭐 약보합권 정도, 노보노디스크,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플러스권, 바이오젠도 약보합.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는 영향 없었다는 거죠. 이번 하락에서.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기술주만의 문제였던 거고. 기술주의 하락이 전체 지수, 글로벌 전체 증시의 그 붕괴로 이어지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섹터별로 구분해서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월요일날 우리나라 증시에 미친 영향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주력 바이오 종목들, 뭐 셀트리온 그룹이라든지 뭐 제넥신 같은 기업에는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다.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들어갈게요. 여러 가지 내용 준비했는데요. 주말이니까 또 일요일이니까 정리하는 차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갈고리 잃은 돈 1200조 돌파 사상 최대다. 부동자금 어디로? 초저금리에 부동자금 가파른 증가. 부동산 증시자금 쏠림 계속되나. 지금 시중에 유동자금, 부동자금이 둥둥 떠다니는 자금이 1200조. 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금 중에서 막 뭐 공모한다 하면 역대급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초저금리 시대 돌입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뭐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야, 이거는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이게 광의의 이제 개념이거든요. 뭐 MMF라든지 요구불예금, CD, RP, 뭐 CMA 다 합쳐가지고 투자자 예탁금 46조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이제 부동자금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단기 부동자금. 이게 이제 지금 1270조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게 뭘 말해주냐면 자산시장을 가격을 높여주는 현상을 만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 지금 막 타오르고 있는 과정에 있고 부동산도 이제 많이 올랐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걸고 하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도 저는 그렇게 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거는 크게 오르지 못하도록 만든 어떤 차원이지 부동산이 떨어지긴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어떤 자금들이 자산 시장을 계속 부풀려주고 올려주고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뭐 어떤 규제라도 제가 볼 땐 자산 시장 자체가 붕괴되긴 쉽진 않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증시에 뭐 어마어마한 어떤 호재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변화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 증시는 제가 볼 때는 이거 무너질 수 없다 생각해요. 대세 상승기가 상당 기간 길어질 수 있고 증시의 어떤 레벨 자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증시가 막 뭐 지난 6, 7년 동안 박스피를 뭐 이렇게 그려왔다면 이번엔 이 박스권을 만드는 단계가 레벨업이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한 점 위에서 위로. 그러니까 리레이팅이 벌어지는 어떤 현상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을 찾아야겠죠. 지금 이번 대세 상승기에서 반짝하는 애들 가지고서 거래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고 셀트리온 같은 기업은 이게 레벨업이 확 될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쭉 이렇게 뭐 단순히 어떤 이벤트 때문에 올랐다 하더라도 사실 뭐 비중은 조절할 수 있겠지만
쭉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90년대 이제 완전 리레이팅 됐잖아요. 예, 그때 이제 거의 뭐 다우지수도 1000포인트에서 막 10,000포인트 가까이 올라오는 그런 어떤 큰 어떤 대세 상승기 레벨업 기간이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한 단계 어떤 올라서는 그런 지금 시작점?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큰 변화입니다. 예, 단순히 이번 대세 상승장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이제 이 초저금리 상태가 상당 기간 유지되고 또 이 저금리가 완전히 고착화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사이클적인 관점으로 다시 막 증시가 막 1400, 1500, 1700으로 고꾸라지는 상황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예,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넘치는 자금이 부동산이나 증시로 지속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이런 초저금리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노후를 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은퇴 후에 은퇴 자금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저 역시 이제요, 나중에 이제 노후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어떤 자금 계획 플랜을 생각할 때도, 주식에 대한 어떤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정말 이제, 딱 예를 들게요. 셀트론을 그냥 계속 안 판다. 예, 그래서 이제 10년 뒤에, 20년 뒤에 정말 셀트론 주식 한 달에 뭐 한 두세 주 팔아가지고 생활비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생각돼요. 예, 그만큼 증시가 대세 상승 국면의 시작점 그리고 그 고성장 주식에 정말 큰 레벨업을 이루는 그런 흐름의 출발점에 있다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은퇴 자산을 운용하시거나 노후에 어떤 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 당연히 넣어놓으시면 안 되겠죠? 예, 절대 은행에 넣어놓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 자금을 운용할 것인지 그걸 부동산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고려하셔가지고 운용을 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함부로 사모펀드나 증권사나 이런 쪽에 있는 펀드는 저는 가입하지 마시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직접적인 운용을 하십시오. 예, 공부를 하시고 아셨죠? 저랑 같이 이렇게 또 공부해 나가면서 현명한 판단, 현명한 종목, 현명한 투자 전략들을 계속 세워나가면서 남한테 돈을 그렇게 맡겨가지고 막 어이없이 사기당하거나 이제 정말 사모펀드가 그렇게 다 날려버리고 사기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운용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공부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 이 0% 금리 상황에서의 자금을 운용해야 되는 부분은 모든 국민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주식과 금융에 대한 지식과 고민들을 계속 해나가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실제 주식시장의 자금 쏠림은 계속되고 있다. 코스피가 2300선을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행렬에도 개미들의 매수세는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진행된 카카오게임즈 공모 청약에는 국내 기업 공개 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58조 원의 증거금이 몰리는 등 투자 광풍이 일기도 했다. 단순히 광풍이라보다는 이제 트렌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광의 통화 증가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이용거래 융자, 신용융자죠. 16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은 주식시장에 머무르면서 시장 거래대금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주택 매수세가 주춤해지긴 했지만 집값 오름세가 여전에 관망하던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에 시중 부동자금이 향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렇게 막 시중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넘치다 보니까 이게 또 비생산적인 부동산으로 쏠리는 걸 막기 위해서 보다 더 생산적인 쪽으로 이 자금들이 흐르게 만들려고 이런 것들을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원금의 최소 연 1.5%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 수익률로 설정했다 해서 작은 물꼬를 틀 수 있는 방향을 좀 설정해주고 있죠. 이게 이런 게 뭐 정부의 역할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투자의 시대고요. 투자를 할 수 없다면 노후가 불안해지는, 위험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고 싶고요. 그렇게 되고자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뭐 기관이나 증권사나 뭐 어디 있으면 사실 뭐 그 기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종속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고객 지향적인 관점의 재테크 전략, 투자 전략 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증권사 직원이나 자사운용사, 펀드나 이런데 가입하거나 이제 조언을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이제 기관에 있을 때도 굉장히 나쁜 직원이었죠. 저는 솔직히 고객을 위하는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는 역할들이 향후에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국내 151명, 어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추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게 방역을 이렇게 잘 해내고 있는 거라 보여지고요. 확진자가 뭐 2만 명을 좀 넘어섰죠.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는 지금 확진자가 더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뭐 거의 매일 짚어드리지만 20만 명대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30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이 한 3만 명, 4만 명 하다가 다시 5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브라질도 다시 증가하고 있고, 인도는 뭐 8만 명, 9만 명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고, 유럽 쪽이 이제 특히나 보시면 영국이 1,900명 다시 증가하죠. 프랑스가 다시 증가합니다. 8,000명입니다. 스페인이 다시 증가하죠. 10,000명입니다. 이탈리아도 1,700명이에요. 독일도 1,400명이고요. 지금 동유럽 쪽도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루마니아가 1,000명이 늘어나고, 우크라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는 걸 좀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죽을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고, 지금 이번 경기 침체, 경제 위기는, 코로나 위기는 과거의 어떤 경기 침체랑 다르죠. 과거의 경기 침체는 뭐 대부분의 전 업종 자체가 침체를 겪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양극화돼 있고, 오히려 수혜보는 쪽에 있고, 또 이 상황은 정부가 아무리 막 부양책을 편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나와줘야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백신 관련주가 죽을 수가 없고,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앤서니 파우치 이제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번 이제 연휴, 미국 이제 노동절, 그리고 3일이잖아요. 토, 일, 월까지 휴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휴 기간 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권고했어요. 그래서 노동절 이후 감염자가 많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재확산된 걸 경험했거든요. 연휴 기간 동안. 5월 하순에 메모리얼 데이라고, 미국의 이제 현충일 같은 데인데, 그 연휴 기간 동안 경제활동 봉쇄령을 완화하고 이런 것들이 연휴까지 겹치다 보니까 미국에서 코로나 2차 유행을 촉발했어요.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이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충일 연휴 기간 평균 22,000명이었지만 현재는 4만 명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휴가 더 두려운 거죠. 특히나 이제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마스크를 막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막 모임을 갖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도 그다지 신경을 안 쓰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죠.
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국민들의 어떤 문화인 것 같아요. 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가의 시민들은 조금 통제에 그렇게 잘 따르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히는. 근데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어떤 위기는 정말 선진국들이 굉장한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된 또 중요한 내용이 또 나와서 한번 좀 체크해 드리는데요. 그 미국의 이제 제약사들이,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공동 안전 서약을 준비 중이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국 정부가, 이게 막 효과나 안정성이 입증되기 전에 막 서둘러서 막 이거를, 그 접종하고 배포하려고 지금 하잖아요. 막 그 선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 된다. 예. 화이자, 존슨앤존슨, 모더나 이런 회사들이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기 전까지 정부 승인을 받지 않겠다는 것, 이 공동선언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제약사들은 서약에서 안전과 백신 접종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백신 임상 시험과 제조 공정에서 과학적 윤리적 기준을 높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 서약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다. 해서 정부가 좀 대치되는 그런 어떤 의견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들이 공동안전 서약을 마련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재선을 위해 백신 개발 및 접종을 서두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11월 1일 이전에, 꼭 선거 전에 이렇게 10월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신 배포를 담당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최근 오는 11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근데 파우치 소장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죠. 이게 계속 어긋나죠. 그러나 이제 제약사가 먼저 백신의 안정성을 담보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제약사들이 준비 중인 서약서 초안에는 미국 FDA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최종 단계인 임상 3상 시험에서 안전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뒤 정부에 긴급 승인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백신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현재 수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백신의 경우 수개월 안에 잠정 결과가 나와 정부의 긴급 사용 허가를 얻거나 승인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대선 이후에 뭐 이렇게 허가를 받거나 승인받거나 이제 아마 접종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선 전에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얘기했는데요. 백신 입증돼야 한다. 내년 중반까지 접종이 좀 어려울 것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WHO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출시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무총장은 WHO는 효과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백신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WHO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도 광범위한 접종은 내년 중반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만큼 이제 안정성 측면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그때 이제 전 세계적인 광범위한 접종을 허용할 수 있겠다는 걸로 좀 받아들여지고요. 그만큼 이제 백신의 출시 시기는 상당히 좀 예상보다 좀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지금 뭐 항체 치료제나 이런 것들하고 대비해서 사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어떤 백신은 어떤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만들고 있는 백신이거든요. 뭐 RNA 백신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험하죠. 뭐 가임기 여성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어떤 데이터나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백신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삼상 통과하고서도 상당 부분 일으키면서 사망자도 속출했었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주말 영상에서 그 바이러스 관련된 제 책을 한 권 읽고 나서 이제 그런 어떤 과거 역사들을 좀 설명드렸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늦어질 거라 생각돼요. 출시가. 그리고 이제 셀트론하고 제넥신 관련된 기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셀트론 233 투트랙, 제넥신 연말 가시화라는 딱 이 주력 두 종목이 기사에 딱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업 중 시약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한 준 곳은 9곳입니다. 이 기업들은 임상 1상과 2상을 국내와 해외에서 다양하게 진행 중입니다. 제넥신은 백신과 치료제를 동시 개발 중인데 백신에 대한 임상 1상 결과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이제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40명 진행해서 조만간 1상 효능이 이제 발표되겠죠. 그래서 요거 임팩트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죠. 제넥신 관계자는 백신 1상은 마무리 단계로 보면 되고 이달 말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임상이 종료될 것 같고 10월 중순쯤 최종 결과 발표가 날 것. 그래서 시세가 상당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치료제까지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R&D 승인 받아가지고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진행을 결정할 걸로 보인다.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어떤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셀트론은 지금 중화항체 CTP59에 대해서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임상 1상 투여를 마쳤죠. 이상 반응이 없었다. 예, 최종은 아니지만 중간적인 어떤 결과로서 한 행사에서 이제 임상 이제 관리 본부장이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정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나 이달 이제 8월 말에 이제 시작한 경증 환자 대상의 이제 1상입니다. 그 결과 그리고 영국에서 1상한 결과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셀트론은 2, 3상 동시 진행하는 부분을 지금 시약처에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요것도 1상 마치고 결과 나오는 시점에서는 바로 승인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셀트론이 이제 긴급 승인 대비해가지고 이번 달에 특히나 이제 상업 생산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외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겠죠. 전 세계 최초로 코로나 항체 치료제 상업 생산 돌입이라는 그 기사가 그 내용이 뉴스가 타전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셀트론 관계자는 임상도 진행을 해야 돼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기 승인이 된다면 생산하고 있는 치료제를 바로 공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는 확진자 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 환자 모집이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임상 2상, 3상도 함께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는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고요. 국내는 지금 환자가 별로 없고 이거를 지금 여러 어떤 기업들이 또 환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셀트론은 이제 정부랑 밀접하게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기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해외 임상 동시에 해야지 빠르게 좀 진행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한번 외신 짚어드린 내용인데 국내 기사도 났더라고요. 셀트론 램시마 해외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기대된다. 유망한 치료 후보다 해서 영국에서 코로나19 환자 200명 대상으로 임상 2상 진행 중. 코로나19 환자에 나타나는 사이토카인 폭풍 등 과잉 염증 반응 조절을 기대한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폐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숨을 잘 쉴 수 없는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램시마가 효능을 내고 있다. 이런 어떤 외신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램시마가 지금 코로나19 환자들의 어떤 증상 개선시킬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외신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요. 바이오시밀러 전문 매체 센터 포 바이오 시밀러는 현재 임상 시험 중인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코로나19 치료제 활용 가능성을 전했다. 램시마는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되는 종양괴사인자 TNF-알파에 대한 중화 반응을 유도해서 질병을 완화시키는 항체 치료제다. 코로나19 환자의 과잉 염증 반응인 사이토카인 폭풍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환자들의 혈액 및 조직에서 발견되는 TNF가 대부분 급성 염증 반응에 관여하고 있어서 램시마가 같은 항 TNF-알파 제제가 효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상으로는 맞죠.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램시마의 이제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마크 펠드만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면역학 교수는 이 굉장히 저명한 분이시죠. 센터 포 바이오 시밀러에서 다른 자가면역 질환의 염증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법을 코로나19 관련 염증에 적용해 조기의 염증을 조절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코로나19 환자들이 초기 입원 당시 증상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중환자실에 입원할 환자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영국이 코로나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죠. 병원의 시스템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중환자실 부족해버리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잖아요. 펠드만 교수는 지난 4월 초 해외 의학 전문지 란셋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항 TNF-알파를 처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나 이제 미국 파우치 소장도 램시마를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유망한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램시마는 지난 6월부터 영국에서 코로나19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임상 이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현재 임상 사이트를 계속 확대하며 피험자를 늘려 나가고 있다. 좀 기대되긴 하는데요. 하여튼 이 결과가 나올 때가 좀 임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항체 혈장 치료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녹십자 주가를 보더라도 좀 쉬고 있는 차원인데 죽진 않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국내에서 이제 백신 대장은 제넥신, 항체 치료제 대장은 셀트리온, 그리고 혈장 치료제 대장은 녹십자, 진단키트 대장은 시젠. 이렇게 제가 몇 개월 전에 이제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녹십자 같은 경우는 시세가 죽진 않았다. 움직일 거다. 긍정적인 어떤 내용이 또 나온 건데요. 역시나 이제 이 혈장 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장 증여, 이 공여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임상 성공에. 현재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는 단체 공여까지 이뤄지며 3일 기준 1,581명이 공여에 참여했다. 2,117명은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대량의 이 확보를 하게 된다는 것은 임상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혈액은 또 제외를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 치료제 개발 단계에서는 이 지속적인 혈장 공여가 필요하고, 결국은 이게 많아진다는 것은 임상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결과까지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녹십자 주가를 먼저 한번 볼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여기에서 이제 쉬는 어떤 흐름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여기 60일선이잖아요. 이 초록색이 61선 금방 요 구간은 굉장히 좋은데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죽는 차트가 아니라 쉬는 차트예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면서 본 시세를 내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이상에 진입했지 않습니까? 이상 진입하면서 추후에 이제 결과 나올 만한 어떤 시점이 도달하면 다시 한번 슈팅을 날리면서 시세를 분출시키는. 왜냐하면 지금 대세상승상 진행 구간에서 바이오 대세장이 지금 조금 바이오가 조정받다가 다시 재부흥을 하려는 그런 시점에서 이 녹십자도 쉬고 있긴 하지만 다시
시세를 분출하는 어떤 구간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기술적인 포인트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까지 나왔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지금 이제 경제적인 어떤 침체 위기는 근본적으로 다른 위기예요. 과거랑은. 저도 이제 많은 경제 금융 위기, 증시 어떤 폭락, 과열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지만 이번은 완전히 과거랑 다른 패턴이라서 다른 어떤 기준과 다른 관점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종목들도 다르게 접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점에서 주식시장은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항상 부족하다, 내가 항상 겸손해야 되고 시장이 옳다. 예, 그런 관점으로 항상 공부를 해야 돼요. 과거에 내가 그 방법으로 벌었는데 그 방식이 맞았는데 가지고 그걸 지금 그대로 같이 적용하면 안 되죠. 예, 항상 시장은 진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연 어떤 법칙, 자연 이론, 사회과학 같은 그런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항상 진화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발 경기 침체는 과거의 경제 금융 위기와는 완전 다른 것이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서 보급되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없으며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위기다. 또한 과거의 위기는 전 업종이 침체를 겪고 무너졌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는 위기와 침체를 겪는 업종과 도리어 수혜를 받는 업종이 공존하는 그런 좀 특이한 어떤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선택, 업종의 선택이 그 어느 때 어떤 장세보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GDP가 2분기 GDP가 연율로 33% 마이너스입니다. 정말 대공황급의 침체 위기인데요. 하지만 초대형 기술주는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면서 주가 폭등하는 상황이죠. 국내 증시도 업종별로 완벽한 차별화를 보이면서 투자자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 위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이제 그런 어떤 관습적인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지금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 좀 정리를 해보면요. 백신 쪽은 제넥신, SK케미칼, 진원생명과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이쪽이 이제 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진원생명과도 최근에 뭐 시세 크게 냈고 당연히 크게 냈고 제넥신은 뭐 자주 설명드렸고 유바이오로직스는 이것도 이제 같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짚어드린다 했고 또 치료제 쪽에서 보시면 셀트리온, 녹십자, 뭐 제넥신 치료제,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도 이제 미국에서 이상에 이제 진입했잖아요. 그 포인트가 주가가 죽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볼까요? 역시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녹십자랑 비슷하게 이상 승인 받고 나서 이제 쉬는 구간이거든요. 죽는 구간이 아니라 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제 쪽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임상 승인 받았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거고 그걸 진행하면서 또 결과 나올 만한 그런 구간 시점 부분에서는 한번 또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메인 종목들은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약물 재창출 쪽은 사실 너무 사실 저는 접근하고자 하진 않고요. 뭐 신풍 신일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군은 저는 뭐 되도록이면 하면 안 된다 생각되고요. 환자 모집도 안 된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일부 아까 이제 제보가 한 건 좀 들어왔는데 한 구독자님께서 유튜버들 중에서 이제 어떤 특정 종목을 굉장히 초창기부터 이제 밀어붙였다는 어떤 내용들을 들었는데요. 뭐 논문까지 최근에 뭐 나오고. 근데 저는 좀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약물 재창출 쪽은 저는 좀 위험하다 생각하고요. 진단 키트.
예, 진단키트 시젠 휴마시스 랩시노믹스 수젠텍 EDGC 죽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역시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또 이제 유럽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뭐 시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매출이 다시 8월 달에 늘어나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시세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은 심각해지고 있고 관련주는 죽지 않는다. 단지 쉴 뿐이다. 네, 아셨죠? 그래서 녹십자가 밑에서 꺾이는데 위에서 막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데 한데 죽는 게 아니다. 네, 엔지캠도 올랐다 승인 받고 떨어지는데 죽는 게 아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조정받았어? 괜찮은데? 네,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 생각하고요. 유로바이오로직스도 급등했다가 좀 꺾였는데 죽는 게 아니라 쉬었던 거고, 신용물량 나오는 것들 받아먹고 있는 특정 세력이 딱딱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러 가지 어떤 기사들, 내용들, 시장에 대한 부분들, 또 미국 시장 반등한 포인트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드릴게요. 제가 그때도 사모펀드 사기치고 이상한 상품들 제가 상담해드리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 교보증권 여기서도 지금 105원 규모의 사모펀드가 또 상환 연기가 됐다. 부실 채권이 확인됐다. 이 지금 완전히 그런 쪽에 지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서 거의 뭐 사기 형식인 것 같은데, 정말 조심하시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구독자분들이 연령대가 대체적으로 한 40대 중반에서 한 70대 정도이시거든요. 그 밑에는 거의 없는 그런 연령대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에 이제 그런 것들 다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은퇴자산, 노후자산 운용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자금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함부로 은행에서 뭐 어떤 상품 권유한다, 증권사에서 어떤 상품 권유한다 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라 했죠? 제 카페도 알려드렸고, 그런 것들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저는 어디와도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 점을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운영하던 카페, 네이버 카페인데요. 여기서 게시판, 증권, 은행, 금융상품 분석 문의에서 요거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특정 공모 펀드나 주식형 펀드 이런 것들은 그 운용 매니저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지 나쁜지 그런 거는 제가 해드릴 수 없는 거고, 좀 어렵다, 이 무슨 상품이냐, 무슨 사모펀드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제가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1월 어느덧 3시가 됐네요. 하여튼 1월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도 또 희망차게 열어봐야겠죠? 일단 월요일 날은 미국이 이제 휴장이니까 우리나라 변동성이 엄청 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종목별 장세가 될 것 같고, 여전히 이제 지금 장세는 대세 상승장이면서 바이오의 어떤 대폭등기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집중하는 투자를 조금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게 이번 대세 장에서 완벽한 주인공이 되는 방법이다. 그 내용 마무리해서 드리고 싶네요. 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코로나 다들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